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라디오와 여러 매체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괜히 선택했나 싶었을 때 그런 마음을 접게 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선분홍색, 쌍꺼풀이 없는 눈은 순한 양처럼 선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있고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정말 빛이 날 정도로 하얗고 아름다운 외모의 눈길이 같지만 젊은 사람이 힘도 없고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신경 써서 치료를 해주었어요. 물리치료라는 게 치료해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재활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여자 환자를 치료해주기는 꽤 힘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듯 해 보이는 환자분이 걱정되어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주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무리 아파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치료를 꾸준히 나와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안부도 챙겨주었고요. 몇 개월간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정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해주니 그 여환자의 상태는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는 감사하다며 장문의 편지와 본인이 직접 만든 빵까지 구워오셨고요. 한참 병원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편지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 환자분이 치료를 끝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중 중학교 동창들과 약속이 있어서 고즈넉한 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에 있던 바텐더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치료해준 그 환자였던 거였어요. 저는 친구와 바텐더 앞에 자리를 잡고서 그 여성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땡땡 병원에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그때 허리 재활 도와드렸던 이라고 말을 걸자 그 여성분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여기랑 병원이랑 멀지 않아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바텐더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요. 병원 갈 일이 없어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진짜 인연이다.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제 환자였던 그 여성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그쪽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나 다름없어요. 칵테일 등 다양한 술을 마시고 직접 주조하며 손님 개인 취향에 맞는 술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기쁘고 뿌듯한 일인데 남들의 시선에는 그저 술집에서 일하는 천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어딜 가든 무시받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보수적인 부모님까지 할 게 없어서 술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냐며 절 내쫓으셨죠. 어른들 눈에는 바텐더가 술집 여자로 보였나 봐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다가 우울증에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나니까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콱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정쩡하게 살아서 몸은 다 망가지고 모아둔 돈은 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그때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그쪽이에요. 제가 항상 어두운 얼굴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웃으면서 살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말고 저랑 힘내서 살아봐요. 라면서 제가 혼자인 게 아니란 걸 알려주신 그쪽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리움으로 그리고 애틋함으로 번져가면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치료가 끝나고 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저 정말 예쁘게 생긴 여성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얼굴도 그늘져 있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긍정적인 몇 마디 해준 건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몸둘 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백을 받아도 될까 망설였는데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기에 그렇게 고백을 받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사같이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그녀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물리치료사이지만 몸을 쓰는 직업이기에 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뭉쳐있고 정작 내 몸은 성한 곳이 하나 없었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고 직접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따서 저를 마사지 해주었어요. 그 정도로 그녀는 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쁜 연애를 하고 있던 중 제 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일하느라 동생을 돌봐줄 수 없었고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동생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돌아가셔서 저희에게는 가족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간병인이라도 구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여자친구였어요. 밤에 일을 나가는 여자친구는 낮에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위해 똥 오줌 다 받아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 극단적인 선택, 고위험군에 있었던 동생을 여자친구가 옆에서 지켜주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제 동생을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자기야 미안하고 고마워. 내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가 정말 꼭 자기가 나한테 해준 거에 2배로 잘해줄게. 너무 사랑해. 라며 말을 하자 그녀는 오빠 동생이면 나한테는 가족인 거야. 내 동생이기도 한 거라고.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동생 잘 챙겨줘. 나는 괜찮으니까. 라며 그녀의 고운 심성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마음씨에 반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통장 잔고였지만 그간 병원 일을 하며 아낄 거 아끼고 차곡차곡 저축하며 모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평생 너 책임지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너가 먼저 나한테 고백했지만 청혼은 내가 먼저 할 거라며 말을 하니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몇 통이나 자꾸 전화가 오고 스토킹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친구 우편함에 널 보고 있다고, 너는 내 거라면서 반 협박식이 우편에 와 있었고, 또 핸드폰으로 여자친구가 바텐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보내고, 오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본인 번호를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스토킹하는 것 같다면서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에 딱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경찰의 말에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을 당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드레스랑 메이크업 알아보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여자친구였는데 스토킹으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바텐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 살고 있던 원룸까지 빼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입주할 수 없었기에 결혼 3주 전에 급하게 여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가 들어온 후로부터 스토커로부터의 협박이나 문자도 안 오게 되고 저희는 안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 하루 전날 일이 터진 겁니다. 결혼 하루 전날이어도 치료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있었기에 일을 뺄 수 없었고 오후 3시까지 단축 근무를 하고 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전까지 연락이 잘 되던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겁니다.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 않고 저녁 9시, 10시,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당장 4시간 뒤에 샵 가서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피팅해야 하는데 이상함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당장 내일 결혼식인데 안 보인다고 하면서요.
저번 스토킹 신고할 때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찰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서로 가서 난장판을 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 과거에 협박 편지를 받은 적도 있었기에 그냥 넘겨도 될 사항이 아니란 걸 강조하니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수사를 시작한 거였죠. 날이 밝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발견되지 않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예식이 2시인데 발견한 거라고는 오후 1시에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여자친구의 마지막 모습. 예약되어 있는 예식장, 미용실, 비행기표, 호텔 예약 등등 결혼식 관련한 모든 걸 취소하고 저는 여자친구가 일했던 가게 그리고 자주 갔던 음식점 등등을 수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여자친구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보낸 거였습니다. 여보, 나야 나 찾지 마.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 찾지 말고 나 잊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해보았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의 문자 한 통으로 인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파혼 아닌 파혼을 당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9년을 일했던 물리치료사 일까지 관두고 저는 하루하루를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정신과를 가 치료까지 받았고요. 믿었던 내 여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납치거나 실종이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보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혼당해서 미쳐버린 남자가 하는 말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저 여자친구에게 온 문자 한 통으로 저를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면도를 하지 못해서 수염이 온 얼굴을 덮어 있었고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 매일매일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 때 홀연히 사라져버린 아내는 9개월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이 매정하게 저를 떠났습니다. 학교 선배의 도움을 받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꾹꾹 누르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형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겁니다. 아내가 발견됐다고 빨리 땡땡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내가 나타났다니 너무 황당무계하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뒤에 예약되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저는 잘릴 각오를 하고 무작정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다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쿵쾅대는 마음을 붙잡으며 응급실로 들어가는 그때 만삭 배를 가진 아내가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들은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고위험 산모 병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아내는 몸이 위급한 상태였고 그렇게 급하게 수술실로 이동한 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지만 말 한마디 못 걸어본 거였지요. 그때 저는 병원에 나와 있던 형사에게 달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왜 9개월 만에 나타난 거고 왜 만삭이 되어 있냐고 울부짖었지요. 그러자 저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일했던 가게 사장, 그놈이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아내가 일했던 가게 사장이 아내를 몇 년간 짝사랑하고 고백까지 했었다네요. 아내는 그 사장과 아주 잠깐 사귀었지만 금방 헤어졌고 사장이 관심이 부담스러워 가게를 옮겨 일했던 아내는 교통사고 이후 실직이 돼서 갈 곳이 없어지자 예정 사장이 다시 가게로 돌아오라고 부담 안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다시 그 가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만나고 가게를 그만두게 되자 질투심이 난 그 사장은 아내에게 스토킹을 한 거였지요. 아내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 문자로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찍어 협박한 것 모두 그 사장이 지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날 그 사장은 오후 1시에 결혼식 날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장이 아내에게 축의금을 전달해주겠다고 하며 아내 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고 아내는 사장을 만나러 갔답니다. 사장과 아내의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어 경찰 수사 대상에서도 잡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거기서 사장은 아내와 잠깐 교제할 적에 몰래 찍었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를 협박했나 봅니다.
네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고 너가 좋아하는 바텐더 일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남자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그 남자에게 온갖 일을 다 당하고 남자가 찍어놓은 관계의 영상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는 큰 결심을 하고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물건으로 남자 머리를 찍어내리고 기절시킨 뒤 그 집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당시에 배가 불러 있었던 아내는 경찰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거였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참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내려와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집안을 압수수색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의 컴퓨터에서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게에서 일했을 때부터 그 남자는 아내의 모습을 찍어 소장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남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망상으로 이 여자는 내 건데 지금 나쁜 악마가 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한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내를 납치한 거였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가져서 낳았다니 말로 설명하지 못할 감정이었지요.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이 아기 우리 아기야. 내가 원룸 정리하고 자기 집에서 3주 살았잖아. 그때 생긴 아이야. 결혼식 이틀 전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 사 먹으려고 했는데 생리도 안 하고 혹시나 하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었어. 내가 오빠한테 결혼 전날 오빠 퇴근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그런데? 나는 이미 더러운 몸이고 사장 그 개놈 때문에 더러운 여자가 됐어. 아이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될 것 같아. 오빠 미안해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말했지요. 너가 왜 더럽냐고. 그 사장놈이 미친 거지. 오빠는 괜찮아. 너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오빠는 기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빠랑 살자. 아이 키우면서 우리 다시 새롭게 생활해보자. 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니 솔직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자검사한 결과 정말로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가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아내는 전쟁을 겪은 사람과 비슷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대신해 제가 그 남자 소송을 준비했고요. 사귀던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잘못도 아닌데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아내는 그게 두려워서 그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바보 같고 답답했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서 돌아온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가진 채로요. 다행히 아내는 씩씩하게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을 했고 그 남자 또한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 수감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그동안 순진한 20살 알바생들 만나서 영상을 수백 개 찍은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전적도 있어 중형이 선고되었네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 정말 힘들었던 저희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전보다 더 끈끈하고 애틋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찰 출입 기자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사화한다고 하시길래 기사화하면 나는 죽어버릴까라고 하며 막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 혹시나 그런 남자한테 휘둘려 안 좋은 일 당하실 여성분들이 있을까? 있으면 막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을 쉬지 못해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공황장애 증상도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이고 내 동생이 힘들었을 때 자기 일인 양 도와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아내를 책임지며 살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잤던 순결을 잃었던 뭐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 여자가 내 곁에 있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관계한 영상으로 협박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서워 숨지 마시고 그 남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행동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제발 제 아내처럼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